오늘 기자회견에 여는 말씀을 가족을 대신해서 4.16 가족협의회 민우 아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원고 2학년 7반 이민우 아빠 이종철입니다. 우리 박래근 소장님이랑 김혜진 위원장님이 저희 애기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갔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계신데,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부가 창피하게 저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화살을 겨누지 말고 직접적으로 저희 세월호 유가족한테 저희를 잡아가세요. 저희에게, 그렇다면 저희에게 서명을 보내주신 1,000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까지 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이분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더 격려는 못해줄 망정 어떻게 이분들을 죄인으로 몰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썩어 빠진 나라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른 소리만 하면 잡아가고 나쁜 소리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 옆에 붙어서 아부 떨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잡아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분들에게 이런 구속영장이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 세월호 유가족은 이런 썩은 나라, 이 더러운 정부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고, 이 정부도 자신 있으면 저희 세월호 유가족한테 정면으로 덤비십시오. 옆에서 겉돌지 말고 정면 승부해가지고 저희랑 한번 끝까지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럼 저희가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멀쩡하게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세월호가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비리와 안전불감증, 또한 정부의 그런 무질서가 판을 쳤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잡고 아이들을 왜 죽었는지 밝혀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이룩하겠다고 유가족들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유가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다 못해서 모든 시민사회가 나섰습니다. 그 시민사회 그 일원으로서 박래근 활동가와 김혜진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하던 활동까지 내팽개치고 가족들도 돌보지 못한 채 세월호 대책기 활동을 1년 이상 묵묵히 희생하며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자신의 일인 양 걱정하고 함께 해왔었습니다. 정부가 못한 일을 해왔던 이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이 활동가 두 분에게 정부는 오히려 반정부 시위를 했고 불법 시위를 조장했다고 하면서 구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미신고 집회죄와 또한 일반교통방해죄, 그리고 경찰차가 파손되고 경찰이 다쳤다라고 하면서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특수공용물건 훼손 손상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시법 위반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를 하고 싶었고 문화재를 통해서 유가족들과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스럽게 죽어간 312명의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청와대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차벽을 세워서 이들의 행진을 막아섰고 그 차벽에 의해서 교통이 방해되었습니다.
교통방해 주체는 사실은 경찰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를 붕괴한 나머지 일부 시민들이 경찰차를 밀어 넘어뜨리고 훼손을 하고 경찰과 밀고 당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은 세월호 대책위 김혜진 활동가 박래군 활동가와는 실은 무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 훼손죄를 더 씌운다는 것은 이는 경찰 스스로 무력하고 억지로 죄를 껴맞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구속영장을 무력화시키고 또한 이 정부와 경찰, 검찰의 이 반시민적이고 유가족 대책위와 세월호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 정부를 향해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염영국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로 나가는 길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적인 법이 정말로 공정하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또 적용돼야 된다고 믿는 많은 공익법률가들, 인권법률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이 길에서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더 씌우는 그러한 공정치 못한 사례들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오늘이 그러한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분의 한 분의 연대 발언, 규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이신 전재숙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2009년 살고자 올라갔던 마음에서 죽음으로 내려온 고 이상림 씨 부인 전재숙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정말 살고 싶었던 그분들이 죽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힘없는 저희들 어디로 갈 곳이 없었던 그때에 이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저희 용산 유가족이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분들을 또 저희들과 함께 있다는 죄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이분들이 시험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4.16 어린 학생들이 물에 수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정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와서 뭘 하겠습니까? 다 밝혀지고 다 구속시키고 다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분들 목소리조차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이분들 곁에 또 이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이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힘없고 가난한 저희들에게도 힘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 힘이고 낙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또 구속시킨다고 사전 구속영장이 내렸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이분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또 저희들 곁에서 함께 나갈 것을 약속할 때까지 저희들 함께 할 거고요. 또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과 용산 참사 진상규명 꼭 이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16일에 벌어졌던
그 참사의 영상을 보면서 가장 많이 가슴이 아프고 가장 많이 눈물이 났던 가만히 있으라라는 방송을 듣고 그 승객들이 가만히 질서 있게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누군가가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나가보자. 이렇게 일어났다면 다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우리 가만히 기다리자. 그 학생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경찰이, 해경이 우리를 구해줄 거다. 그리고 선원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 신뢰가 바닥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부, 국민을 살리지 않는 정부,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책임자들,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끝없이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지금 정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세월호와 같은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유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질서를 지켜라, 통제에 따라라, 법을 지켜라.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고 국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무엇이 그렇게 감출 게 많은지 끊임없이 감추고 있는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나서지 말라는 말, 침묵하고 있으라는 말,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죽습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이 침몰해가는 이 나라를, 이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나서야 되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자유가 없다면,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죽음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정부는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에 대해서 탄압하고 억압하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제대로 살리고 죽어간 304명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주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우리는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침해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의 고통에 처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봐왔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도 여전히 당신들이 말하는 법, 당신들이 말하는 질서, 당신들이 말하는 체계가 얼마나 나쁜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거대한 인권 침해의 현장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선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먼저 밝히고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옆에 있는 용산 유가족들 이렇게 와 계신 거 보니까 저도 이분들이 또 만약에 저희가 이제 구속되거나 그러면 또 아파하실까봐 또 걱정입니다. 오늘 4.16 연대 사무실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반 이후에 다시 이 거리를 걸을 수 있을까? 당연히 정상적인 사법부라고 한다면 이런 잘못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되고, 따라서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법부가 너무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굴종적인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 사법부가 이 엉터리 잘못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구속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감옥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투쟁하면서 제가 구속이 두려웠다고 한다면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속 두렵지 않습니다. 그걸로 저의 의지 꺾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작년 내내 1년 넘게 함께하면서 확인했던 목표를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 목소리 꺾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진 위원도 말했지만 만약에 구속된다 한다면 그 법정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굴하지 않고 싸워가겠습니다. 아무리 구속시키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유를 뺏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길에 나선 사람들이 저를 이어서 또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년여)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는데 부탁드릴 것도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단지 저와 김혜진 두 사람을 구속시키겠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종합적으로 1월달부터 굉장히 종합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을 가로막으려고 이렇게 획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대환이라는 자가 결근을 하면서 사퇴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잖아도 예산도 지원 못 받고 인력도 지원 못 받아서 힘도 못 쓰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아예 식물위원회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탄압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목소리도 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종합적인 기획 속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가 잠시 진정이 되니까 황교안표 공안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시민 여러분, 가족들과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우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서 죽겠는 그들의 곁을 지켜주십시오. 그들과 잡은 손 놓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16연대 지켜주십시오. 4.16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더 강하게, 저들이 치면 칠수록 더 강하게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굳세게 맞받아 치면서 이 탄압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주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법정에 출두할 겁니다. 여기 나와 계신 종로경찰서 경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구인장 집행하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들, 제가 여러 번 구속되면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또다시 그런 아픔을 주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딸들, 아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자고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법정에 제 발로 가겠습니다. 저 하나, 김혜진 씨 또 이렇게 구속시킨다 하더라도 또 몇 명 구속시킨다 해서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저희 약속했던 것처럼 끌집을 볼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그런 노력 끝에 우리 사회의 진정 변화하는 모습, 바뀐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304명의 그 희생자들 죽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하지도 않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제 얘기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 처음 났을 때 그 팽목항 체육관에 모여있던 많은 가족들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가족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족을 확인해 보니까 나머지 상당수의 인력들이 경찰이 보낸 망원이거나 정보과 직원이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유능한 공무는 이런 겁니다. 가족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행진할 때 막아 나서는 공무, 그리고 청와대를 사수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해서 차벽을 막아 나서는 공무, 그리고 인권 옹호자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를 더 씌우는 그러한 공무. 얘는 다른 어떤 공무, 어떤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신속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인권을 보호하고 희생자들과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만큼 나라를 돕고 국가를 돕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의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원자들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나아가서 어떤 보수단체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걸었더군요. 도대체 이 나라 정부가 이행해야 될 공적 의무란 무엇이고, 국가 안보는 이 세월호와 모든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과 안전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4.16 연대의 김우 상임운영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 구속 탄압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두 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 신청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열망을 꺾으려는 명백한 탄압이다.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 벌어진 4.16 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두로 국회법 개정을 뒤엎으며 특조위 예산 지급을 가로막고 오늘 사전 구속 영장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흐름은 일관돼 있다.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가져다 댈 뿐 박근혜 정부는 매우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오직 하나, 세월호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혐의 입증을 매일같이 얘기했지만 4.16 세월호 참사 일주기로부터 벌써 3개월여가 다 됐다. 정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현장 체증 과잉 증거 수집으로 혐의 입증을 즉시 했으면 되었을 것을 왜 지금에서야 마치 수순처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지 그 저희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체 무엇을 노리면서 괴롭혀왔는지 그 이유는 이제 너무나 자명해졌다. 바로 박근혜 정부는 4.16 연대도 특별조사위원회도 4.16 가족협의회도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경찰의 과잉 대응부터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난 양의 최루액 대포를 퍼부은 집단이 바로 경찰이었다. 이미 경찰은 시민의 추모 행렬을 육중 불법 차벽으로 가로막았다. 골목길조차 막았다. 통행권 자체를 차단당한 시민들이 자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귀가를 하려고 해도 건널목을 건너려고 해도 도심 자체를 차벽 감옥처럼 만든 경찰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의해 진압당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려 하고 위로하려 하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과잉 진압, 과잉 충성으로 점철된 경찰 당국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경찰 당국은 이미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운운하며 4.16 연대의 두 위원을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이는 공권력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사법부에 당당히 응하여 따져나갈 것이다. 영장 실질 심사 재판에 우리는 당당히 응할 것이다.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기해 추모하고 진실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키려고 한 우리의 행동은 모두가 본 그대로다. 경찰은 과잉 진압을 했고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은 정당했다. 경찰은 마구잡이 채증으로 이미 현장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 확보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함께하는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으니 증거인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도망친 적 자체가 없다. 회피하고 모면하려 들고 심지어 감추려고 하는 존재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였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안산 합동 분향소와 팽목항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 도와주려는 무고한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직도 최종 책임을 지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탄압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속 탄압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탄압 중단하고 선체인양 공개하라. 2015년 7월 15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탄원서라고 일부러 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혐의자가 정죄를 할 재판장에게 선처를 구하는 형식의 글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기자회견문에 표현된 대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더 큰 범법자들이 마음 놓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주대낮에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이 활동가들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사법부에게 우리 국민의 의견을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판부에게 드리는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대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 의견에 같이 함께 하셔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